여러분, 자정이 되면은 마법이 풀려서 시간이 되기 전에 무도회장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 다들 아시죠? 신데렐라인데요. 이 신데렐라 이야기와 똑 닮은 현행법이 있었습니다. 혹시 유추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셧다운제.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이런 법 왜 생겼을까요? 뻔하죠. 어른들의 걱정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는 그냥 엎드려서 잠만 자요. 결국 밤에는 애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게임 셧다운제의 입법 요구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자 이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면서 2004년 10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뭉쳤고 YMCA, YWCA, 흥사단 이런 NGO들이 가세했는데요. 2005년부터 꾸준히 이 셧다운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 1항인데요.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게임에서 말하는 거죠.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기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은 2010년 딱 청소년 셧다운제가 시작된 이때죠. 그때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87만 명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 17만 명이라고 밝혔어요. 이 통계만 보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서울시가 발표한 2009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및 2009 서울 서베이 자료에서도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의 80.6%는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65시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컨텐츠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62.7%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반면에 서울 중고교 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 정도인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당시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이 셧다운제를 뒷받침했던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됐는데 사실 전 좀 이상한 게 아니 하루에 6시간 20분 정도 자고 그리고 하루에 인터넷 1시간 40분 정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긴 해요. 인터넷 시간 내내 게임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도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올해 2021년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루 평균 1시간 본다고 해요. 유튜브만 1시간. 아무튼 당시에는 이 청소년의 게임 중독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잔다. 수면 부족이다 라는 게 일정 부분 좀 맞아떨어진 거예요. 2011년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도입된 지 딱 10년이 된 건데 이 셧다운제는 지난 11월 9일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규제 실효성 논란과 청소년 선택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었어요. 첫 번째,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따져봐야겠죠. 실제로 시행 당시 청소년들은 이 셧다운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 게임을 많이들 즐겼습니다. 애초부터 이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가장 인기 있던 게임이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였는데 이 스타크래프트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포함도 안 됐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면 되니까 사실상 셧다운제를 피해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였어요. 어떤 학부모님은 휴대전화 인증 문자가 온 거를 보고 애들이 내 주민번호를 쓰고 있는 거를 알았는데 탈퇴하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잘 안 됐습니다 라면서 이 인터넷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셧다운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제 시행 후에 심야 게임 이용률은 겨우 0.3% 감소했다고 하니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성인들의 아이디, 성인들의 주민번호를 그냥 거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도용을 주장하는 법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걸 막는 게 청소년의 권리 침해 아니냐 따져봐야겠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원래 12세 이용가이고 소위 말하는 잼민이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이 미성년자 사용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이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 이용 불가로 판정한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를 두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이다 라고 표현한 것도 아닌데 한국에만 있는 이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할 그런 서버, 시스템 이런 거를 별도로 구축하기가 힘드니까 한국 사용자들한테만 성인 인증을
진행을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결국 미성년자 사용이 어려워지니까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의 선택권 침해 아니냐 이거죠. 물론 그동안 소개되었던 이 몇몇 법들과 다르게 이 청소년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재에 갔다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번호 2011 헌마 659. 왜냐? 단순합니다. 1번 목적이 정당하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라는 거니까. 2번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 16세 미만의 청소년만 적용되니까 16세부터 19세 사이에 이 미성년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재판관 9명 중에서 7대2로 까였습니다. 합헌 결정. 그런데 법이 사라지는 게 꼭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은 아니잖아요. 2021년 7월 한국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들이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고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23일 이호승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장경태 의원의 질의를 받은 자리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즉 게임 시간 선택제 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정이 되면은 신데렐라처럼 사라져야 하는 이 강제적인 셧다운제는 사라지고 대신 본인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요청을 해서 직접 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하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합헌이다, 문제없다 라고 하면서 까였다고 했는데 그때 7대2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건 위헌이다 라고 하셨던 그 두 명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이분들께서 뭐라고 하셨냐,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서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분들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면서부터 그 싹을 틔우고 성장해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의견을 낼 때가 2014년이에요. 지금이야 뭐 게임이면은 배틀그라운드, 영화 기생충, 음악 BTS 블랙핑크,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때는 아직 아니었는데 이미 규제와 간섭이 있는 곳에서 문화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 헌재 재판관님들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되게 멋지죠? 오늘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